이런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함을 느끼고 2017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가상화폐를 공개하는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증권용 토큰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STO를 이름을 토큰 증권으로 명명함으로써 증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토큰 증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토큰 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증권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큰 증권이 나오면 이 증권의 성격을 갖고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설정될 입법될 디지털 자산법의 규율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 증권이라는 점에서 이 증권용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증권 측면에서는 실물과 전자증권이 결합한 형태의 토큰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토큰 증권의 내용물은 증권이고 이거는 자본시장법의 이제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간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ICO,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IPO 이 두 개의 성격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STO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STO, 즉 증권용 토큰,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토큰 증권은 이것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서는 토큰 증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STO의 장점을 살펴보면 토큰과 증권의 장점을 공유하고 있고 일반 주식하고 틀린 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 원장 기술로 거래를 기록해서 이 거래 사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중개기간이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이 증권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과 채권 외에도 미술품이라거나 음원이라거나 아니면 미술품과 음원을 같이 합한 형태의 제작물이라거나 뭐 명품, 부동산, 콘텐츠, 지적재산권, 태양광, 심지어는 숙박, 펜션, 클라우드 공간, 뭐 한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증권화시켜서 유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토큰이 소액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시내에 있는 큰 빌딩 같은 경우 개인이 그걸 거래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토큰화해서 잘게 쪼개면 누구나 그런 상업용 부동산도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음원이나 콘텐츠를 할지라도 그거를 토큰화함으로써 그 유형의 거래 물품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금융 토큰 증권은 그 발전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통 자산을 토대로 만든 기존 증권들
이외에 앞으로는 신종 자산이나 신종 증권들이 출현함으로써 이 토큰 증권의 영역을 넓혀가서 즉 한마디로 금융 투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금이나 은도 토큰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유형의 무형자산 같은 것도 토큰으로 만들고 함으로써 이제는 실물자산 위주의 이러한 증권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이런 투자 영역이 확대돼서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토큰 증권이 금융의 미래다라고 금융기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소액 토큰화로 누구나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채권이나 증권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게다가 이 토큰 거래는 주식 거래에 비해서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를 절감시킴으로써 누구나 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STO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STO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화 대상 자산권은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약 63개 거래소에서 지금 이 STO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30년 경우에는 4 내지 5조 달러 규모의 STO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은 여기에 관련법이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토큰 증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한국 금융기관들이 벤치마크하는 대상이 바로 일본 STO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본은 ICO를 지금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STO 관련법을 개정해서 일찍이 이 시장에 제도금융권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금결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 성격에 따라서 지급결제성 토큰은 자금결제법으로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 거래법을 적용해서 미국과 유사한 규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민간단체인 일본 STO 협회가 이것에 대한 허가 라이센스를 주는 등 증권사 중심으로 자율적인 STO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BI 홀딩스 등 다수 금융기관이 지금 STO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큰 증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RWA, Real World Asses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RWA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디지털 세계, 그리고 가상자산과 실물자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즉 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생활하고 이 오프라인 환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은 오프라인, 곧 오프체인에서 존재하고 거래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즉 블록체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탈중앙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오프체인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의 방식을 빌려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RWA입니다. RWA를 이용하면 실물자산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 구축함으로써 실물자산의 거래와 관리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RWA는 실물자산을 디지털 금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를 확장해서 자산의 유동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큰 증권과 RWA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큰 증권과 RWA는
모두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자산으로 한정되는 반면에 RWA는 증권이 아닌 자산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자산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이나 예술품이나 지적재산권 등은 토큰 증권으로 만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RWA의 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다른 유형들의 자산들은 이게 대부분 RWA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토큰 증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폐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데 RWA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탈중앙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탈중앙화 성격이 강화되는 것은 중앙의 은행이나 이러한 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서로 간의 거래나 결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RWA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탈중앙 금융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RWA도 디지털 자산법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법이 그렇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입법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RWA는 탈중앙성이 강하고 이거는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RWA는 디지털 금융의 영역을 토큰 증권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RWA의 세계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산 토큰에 대한 첫 시도는 2017년에 부동산과 예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채의 RWA라거나 펀드 RWA 같은 금융자산을 토큰화해서 이거를 탈중앙 금융 내에 쓰이고 있는 이러한 RWA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RWA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이 한 1억 1,400만 달러였었는데 10달 만에 자그마치 7억 7천만 달러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디파이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서로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음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갖는 마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금융생태계를 꾸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RWA가 나옴으로써 이런 디파이 생태계가 앞으로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RWA는 실물 자산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유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는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조각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적에는 생각보다 접근이 제한적이고 수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토큰은 거기에 비해서 혹은 계좌가 없더라도 혹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혹은 인터넷 환경이 불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채권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를 기초로 하는 RWA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BNP 파리바 은행은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토큰화하는 핀테크 기업인 푸날리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RWA 시장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토대가 갖춰지지 않아서 토큰 증권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토큰 증권은 토큰 증권에 대한 관련법이 이제 입법이 되고 그 규제 하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법적 토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RWA가 먼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STO가 활성화되고 그 뒤에 RWA가 쫓아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선진국과는 좀 다른 단계를 이제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트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RW 관련 기업을 자기 생태계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토큰으로 미국 국채와 금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시아가 클레이트 내에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RWA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도와 IT세는 클레이든 블록체인에서 금을 기반으로 하는 RWA 토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도 토큰으로 미국 국채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최근에 이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귀금속이나 미술품이나 원자재 등을 기반으로 하는 RWA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토큰 증권과 RWA, 즉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자산의 토큰화의 미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블랙록을 위시한 JP모건 체이스나 이런 제도금융권이 왜 그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열망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